이번 시간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체결된 후 추진된 정부의 외자 도입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체결된 후 일본 자금의 도입을 추진하는데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 불에 대해서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무상 3억 불은 농업과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 않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우선 큰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따라서 무상 3억 불은 이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상당액을 써야 했습니다. 또 도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사용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을 청구권 자금 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1 청구권 사절단에게 전달하면 이 사절단이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공차관 도입도 추진합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이 조인됐고 또 베트남 파병이 진행됐습니다. 1965년부터 향후 3년간은 한미 간의 관계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65년 5월에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고, 그때 미국이 한국에 상당한 보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사진입니다. 백악관에서의 회담을 마치고 한미 양국 정상 부부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키 큰 사람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입니다. 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경수 여사가 있고, 그리고 존슨 대통령의 부인이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뉴욕 시가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꽃술과 종이 테이프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시 박 대통령을 크게 환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의 보답은 1억 5천만 달러 가량의 공공차관 제공이었습니다. 공공차관은 장기 저리의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 고리의 상업차관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의 차관입니다. 당시 한국은 여러 가지 공업을 새롭게 일으켜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소재산업으로 석유화학공업을 건설하려고 할 때인데, 석유화학공업에 3,500만 달러, 또 발전소 건설에 2,200만 달러 등 총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한국 정부가 합당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제시하는 대로 이 자금은 가급적 조속히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입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은 공과대학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한국은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으니 그 연구소 설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약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해서 이 키스트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상징하는 것이 이 키스트였고, 키스트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반대 급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장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허가장에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고 되어 있고, 설립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박정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로 1번지는 청와대입니다. 세종로 1번지에 사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자인데 이 설립자에게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에 대한 허가권은 경제기획원 장관인 장기영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박정희 개인이 신청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을 경제기획원 장관이 1966년 2월 3일부로 허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직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한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이 개인 박정희에게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내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는 무상 3억 달러를 비롯한 자금이 도입됐고 또 미국으로부터는 공공차관 및 외국인 직접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통합 외자도입법을 제정합니다. 종래에는 외자도입 관련법이 크게 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960년에 제정된 외자도입 촉진법은 외국인의 지분이 25%가 넘어가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해주고 또 원자재나 자본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고 투자 수익의 과실송금도 허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962년에 제정된 장기 결제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수출 신용제도에 의해서 외국에서 도입되는 자본재의 대금을 3년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963년에 제정된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민간 차관에 대해서 지불 보증을 한다는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담은 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들을 통합해서 1966년에 외자도입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이어야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고 그에 대해서 조세 감면, 수입관세 면세, 과실송금을 허가했던 제한 조치를 철폐합니다. 즉 외국인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해주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수입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외자도입법에서는 현금 차관도 인정했습니다. 종래 차관이라고 하면 물자를 수입하면서 그 대금을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연불 형식이나 수년 후에 상환하는 것이 차관이었는데 순전히 현금만 들여오는 것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금 차관을 인정하면 들어온 차관을 은행에 납입하고 원화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중에 많은 통화량이 풀려 인플레가 조성되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기업가가 현금 차관까지 도입해서 자기 자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위험하게 사업을 벌이는 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의 통합 외자도입법에서는 이러한 현금 차관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익 송금에 대해서 걸려있던 제한도 모두 철폐했습니다.